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건 환자의 알 권리를 병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건 이제 환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근본 치료에 가깝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고 또 내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 마디재활약과 최상환 원장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팔꿈치 주사 맞으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원장님, 이게 무슨 주사예요? 물어봤더니 좋은 거니까 그냥 맞으세요. 이런 경험 말입니다. 제가 최근 관련 영상 댓글을 찾아보다가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댓글들에 몇 년째 맞고 있는데 뭔지 모른다. 물어봤더니 짜증만 내더라.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건 환자의 알 권리를 병원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꿈치에 들어가는 주사들, 성분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과 비용, 보험까지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름은 이제 염증 같지만 실제로는 퇴행성 힘줄 손상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힘줄이 낡아지고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래된 걸레처럼 섬유가 너덜너덜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염증만 줄이는 치료로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주사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소방수 주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불은 정말 빨리 끕니다. 즉 통증이 아주 빠르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소방수가 타버린 집을 다시 지어주지는 않죠. 오히려 이것을 계속 사용하면 힘줄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룹이 장기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그룹보다 결과가 30%나 더 나빴던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용에서 제 원칙이긴 하지만 정말 급성기에 매우 심한 통증이 계속 반복될 때,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할 때 환자의 동의 하에 쓰고 있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초음파를 보고 힘줄 주변에 1회 정도 아주 소량만 조심스럽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주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요. 특히 힘줄 안쪽으로 주입하는 것은 절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NA 주사라고 불리는 PDRN 주사입니다. 연어에서 추출한 DNA 조각이고요. 저는 이걸 이제 재생신호 스위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포에게 이제 일해라, 회복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제제입니다. 이 약제는 이제 연어 추출물이라 상당히 안전하고 주사 후 통증도 거의 없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재생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처럼 염증을 줄이는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재생보다는 스테로이드 대체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효과가 누적형이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PRP라고 부르는 자가열 주사입니다. 이건 이제 내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농축된 혈소판, 성장인자를 추출해서 다시 재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내 몸의 이제 재건축팀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손상이나 파열된 부분까지도 회복시키는 재생 효과가 강력한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 PRP 맞고 울었다는 분들 계십니다. 이 정상이고요. 이제 재생이 시작되려면 염증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3일간 욱신거릴 수 있고 일주일 이상 이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통증이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근본 치료에 가깝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고, 또 내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작용은 없지만 자기 혈액이다 보니 이제 나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주사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콜라겐 주사입니다. 힘줄의 주성분이 콜라겐이고, 모든 재생 주사들이 결국은 우리의 힘줄, 콜라겐 성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공급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무너진 건물에 벽돌과 시멘트를 보강하는 느낌입니다. 직접 다 메우는 것은 아니지만 체내에 오래 머물면서 손상된 곳에 재생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자극하는 앞서 말씀드린 PRP나 PDRN 제제와 병합하면 이런 약제들이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게 그릇에 담아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영상에서 찢어진 부분이 관찰되면 이제 콜라겐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 돈 이야기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고 효과가 빠릅니다. 이에 반해서 PRP, 콜라겐, PDRN은 대부분 비급여 주사제이고 이제 제조회사마다 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대부분 가능하지만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치료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쓰면 많이 낫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 육아, 생업을 멈추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사 치료는 이런 회복 속도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힘줄이나 인대는 그냥 놔두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조직이 아니라서 힐링 정도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냥 후시딘 같은 약제를 바르면 완전히 나을 수 있지만 그 상처에 계속 마찰이 누군가가 만져서 마찰이 계속 되어진다면 잘 낫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인대나 힘줄은 피부와 달리 일을 하면서 계속 주변 조직과 마찰이 일어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치료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환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예전에는 이제 설명을 전부 드리기에는 의료 현장이 너무 바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드린다고 많이 해드려도 오해가 많아서 지쳐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병변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환자는 이 병변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주사에 대한 두려움, 걱정, 주사 약제 선택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간극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이거 스테로이드인가요? 재생 주사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병원이라면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3일 욱신거림은 재생 반응일 수 있고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안정화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운동으로 약간의 손상을 시키고 이것이 회복되면서 근육을 크게 키우듯이 우리 몸의 성장은 약간의 고생 반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계속 지속되거나 붓기 발열이 동반된다면 감염 문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급성기라면 1, 2회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6개월 이상 만성이거나 스테로이드를 맞고 오신 경우라면 재생되는데 10차례 이상 주사를 하기도 하고 연 단위로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염증 치료는 치료 횟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수월하지만 이 재생 치료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목표를 정확히 평가해서 치료 과정을 달리하고 있고 그 목표를 같이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사 얘기만 했지만 주사만으로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대, 스트레칭, 그리고 과사용 조절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치료 계획에 맞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무조건 맞는 주사가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주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알고 당당하게 치료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